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방학 플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여름방학 어떻게 해야지 영어책 읽기를 성공적으로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영어책 읽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영어책 읽기를 초기 리더스부터 초기 챕터스까지 쭉 튼튼하게 탄탄하게 해오고 있는 아이라고 하면 올 여름방학 때는 초기 챕터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 챕터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챕터스 잘 읽고 4점대, 5점대 이상의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초기 챕터스가 끝나고 4점대 이상의 영어책 읽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초기 리더스부터 초기 챕터스까지 탄탄하게 리딩 실력을 쌓아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기 챕터스에서 약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동안 아이가 어떻게 영어책 읽기를 해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리더스를 읽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밥과 그림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글이 조금 더 많으면서 그림이 있는 책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글은 적고 그림이 많은 책을 리더스에서 좋아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이 많고 그림이 적은 게 1점대, 2점대, 3점대 조금씩 높아지면서 그런 경향을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이들이 점차 글밥, 글의 양에 적응을 시켜나가게 하고 스토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을 아이로 하여금 점점점 재미있게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레벨이 설정이 된 거고 책의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지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운동을 시작할 때 기초적인 자세부터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0점대, 1점대, 2점대, 3점대 이렇게 하는 거는 단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높은 수준의 책을 아이들이 즐겁게 탐독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초기 리더스부터 초기 챕터스까지 아이들이 글의 양을 천천히 늘려가는 거에 적응이 된 아이들은 초기 챕터스에 조금 더 적응하고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더스를 읽을 때 내 아이가 과연 너무 점프업을 하지 않았나? 너무 글밥이 적은 거 위주로 재미 위주로 읽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초기 챕터스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기 챕터스 같은 경우는 매직 트리 하우스가 아주 베스트셀러죠. 매직 트리 하우스를 쭉 읽고 있다 라고 하면 리더스를 반복 또는 복습의 개념으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이걸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그때 그런 뜻이었네 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고요. 이거를 아주 저점 때부터 한번 복습을 시키면서 초기 챕터스를 진행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 이유는 초기 챕터스를 조금 힘들어할 경우에 메인 리딩 플랜은 그대로 초기 챕터스로 놔두고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가 읽었었던 초기 리더스를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챕터스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라질 수 있는 갈림길에 있는 건데요. 이 갈림길에 있어서 안내를 적절하게 잘 해줘야지 우리 아이가 쭉 더 재미있는 책과 더 두꺼운 책과 더 높은 레벨의 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잘못 안내가 될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리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어렸을 때 읽은 책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시간 내서 며칠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방학 동안에 뭐 2주, 3주 플랜 하셔가지고 권수를 정해서 아이랑 함께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책이 뭐뭐 있었지도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 대화 속에서 아이가 즐겁게 읽었다고 하는 책이 나올 거고 좀 아이가 싫었다고 하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럼으로써 즐겁게 읽은 책과 특히 싫어했다, 어려웠다 라고 하는 책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요걸 좀 적절히 배합해서 아이와 함께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초기 챕터스에서 아이가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초기 챕터스 과정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기 챕터스가 힘드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단어가 힘드나? 문장이 안 되나?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메인의 리딩 플랜은 그대로 놔두고서 어렸을 때 혹은 1, 2년 전에 했던 리더스를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리더스부터 초기 챕터스까지 쭉 해왔는데 초기 챕터스가 조금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위저스를 한번 복습을 하면서 메인 리딩 플랜을 가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4점대, 5점대, 7점대, 8점대 이상의 고위 챕터스를 읽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시리즈 읽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도 있고요. 누구나 잘 아시는 해리포터도 있고요. 올림피언 시리즈도 있고 워리어스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한 5점대 정도 포진한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 시리즈 읽기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학 때에 만약에 한 시리즈가 짧은 거는 5권이고 긴 거는 12권, 또 더 긴 거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책인데요. 이런 책들을 방학 동안에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학기 중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과 시리즈로 된 책들은 우리가 한 번에 읽어 나가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 한 번에 몰아보는 거가 더 재밌지 않나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책도 아이들이 시간이 있을 때 시리즈를 한 번에 몰아서 보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우리 아이가 어떤 시리즈가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 재밌다고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이와 함께 서점을 간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같이 한번 해보셔서 이런 시리즈 읽기를 한번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100권 읽기, 200권 읽기, 300권 읽기 이렇게 권수로 해서 한정을 지을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우리 아이한테 방학 동안에 더 즐거운 책 읽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이렇게 시리즈 읽기가 정말 재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렇지 않나요? 저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도 있는데요. 학기 중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 아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내서 와도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학원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있는 아이들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3시간도 공부를 하고 가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거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학기 중에 책을 읽다가 선생님 저 이거 방학하면 읽을래요 라고 하는 책들이 꼭 있습니다. 그 책들은 딱 저희가 아껴놓고 딱 메모를 해뒀다가 방학을 시작하는 동시에 아이와 함께 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그걸 함으로써 챕터스별 또는 큰 플롯별로 나눠가지고 아이와 함께 라이팅도 하고 재밌게 이야기도 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방학 동안에 이렇게 몰아읽기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좀 4.5점대 이상, 7.8점대 이상의 고일 챕터스를 읽는 아이들은 이렇게 몰아읽기, 한 번에 읽기를 해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릴게요. 꼭 시리즈로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클래식이나 뉴베리 같은 경우는 단권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 시간을 두고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재밌는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리딩 레벨 자체가 6점대 이상, 8점대 이상 되는 경우에는 클래식 읽기를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뉴베리를 통해서 클래식을 읽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뉴베리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문화와 주인공들의 감정을 읽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문화와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서양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가는 지식들과 상식이 있어야지만이 클래식을 읽었을 때 왜 작가는 이런 글을 썼는지, 왜 사회를 비판을 했는지를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클래식 같은 경우는 숨겨진 의미가 되게 많죠. 동물농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숨겨진 의미가 아주 크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스토리 읽기를 해서 그 책을 딱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뜻까지 아이들이 알아보고 탐독을 하기 위해서는 뉴베리부터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알아가게 한 다음에 클래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클래식 읽기를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방학 동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초기 챕터스가 조금 힘든 아이들은 리더스를 통해서 한번 채워준 다음에 초기 챕터스를 계속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고이 챕터스인 경우에는 여기 시리즈 읽기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고이 챕터스 6점대, 8점대 이상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뉴베리를 통해서 클래식을 할 준비를 하고 뉴베리 읽기가 어느 정도 된 경우에 클래식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에 읽다가 선생님 이거 저 방학 때 읽을래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재미있는 드라마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죠. 이런 드라마들 좀 아껴뒀다가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몰아봐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것과 비슷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리즈 읽기를 하는 거에 좀 엄마와 함께 좋은 시리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궁금하신 사항은 인스타그램 DM이나 저희 블로그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1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